이제 5장 나갈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나갈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간략하게 복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메시 어널리시스라는 걸 배웠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마디 해석법이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메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자, 이와 같이 어떤 룹 혹은 메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 메시마다 KVL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게 메시 어널리시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약속된 바예요. 그러니까 KVL을 하나씩 쓰는데 KVL을 쓰기 위해서 전류를 이렇게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죠. 임의로 설정을 해서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를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들을 이제 찾아주는 건데 자, 메시 어널리시스를 배웠을 때 하나 더 나왔던 게 뭐냐면 슈퍼 메시라는 게 있었어요. 슈퍼 메시라고 하는 거는 자, 슈퍼 노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전화번이 주어졌을 때 그 전화번을 자, 이거는 독립 전화번이든 종속 전화번이든 상관없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 그랬죠. 자, 전화번을 모두 다 그러니까 전화번을 포함하는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노드를 그려주면 그게 슈퍼 노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전류원이 어떤 위치에 딱 있어요.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전류원을 떼어내고 나서 그러니까 개방시키고 나서 그것이 개방되고 난 후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메쉬를 그려주면 그게 슈퍼 메쉬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와 같은 전류원이 하나 있었죠. 이 전류원을 떼어내요. 떼어내서 지금 오픈시켰어요. 자, 개방되었으니까 원래는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전류가 흘렀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갈 수 있어서 자, 이와 같이 큰 메쉬를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슈퍼 메쉬의 개념이었는데 자, 이와 같은 슈퍼 메쉬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원래 이 전류원이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막고 있었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I1이라는 전류와 I1 플러스 IG2라고 하는 전류가 있을 때 자, 왼쪽에서는 I1의 전류가 그대로 흘러야 되고 오른쪽 메쉬 부분에서는 자, I1 플러스 IG2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위치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쉬로 우리가 보지만 위치마다 그 전류의 값이 다를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4장의 마지막 내용이었고 자, 5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장의 내용은 이제 뭐 전반적인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수동소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약자로 쓰면은 R, L, C가 있었죠. 자, R이라고 하는 게 저항, 그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게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라고 하는 게 C라고 하는 거가 이제 커패시터를 뜻하게 되는데 자, 요 저항이라는 거는 항상 에너지를 소모만 해요. 그러니까 수동소자라는 것이 에너지를 소모만 하는데 얘는 소모만 하는 소자예요. 근데 얘는 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장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요 L 인덕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예요. 자, 근데 얘네가 강제적으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외부에서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 에너지를 내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뭐 5장을 다루고 나서 이제 6장을 넘어가게 되면 6장에서는 이제 요 저항 외에 인덕터나 혹은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 만약에 이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얘가 충전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도 에너지원으로서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취급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자, 이 독립전압원 같은 경우는 딱 켜면 그냥 이렇게 일정한 뭐 5V면 5V 전압이 쭉 공급이 돼요. 근데 커패시터 혹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켠 순간 쭉 떨어지는 이와 같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건 있어도 그냥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커패시턴스 상수를 이렇게 C라고 약속을 해요. C라고 쓰면 이게 커패시턴스 상수예요.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많은 뭐 전하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용량이고, 자, 이렇게 커패시턴스 상수가 있을 때 얘의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고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자, 전하량은 자, Q equal CV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커패시턴스 상수의 전압을 곱해주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곱해주면 그게 총 전하량이 되는 건데,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과제로도 했었지만,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자, 단위 시간당 변화된 전하량이었어요. 전하량의 변화량. 그래서 dt분의 dq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 dq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dt분의 dq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c 곱하기 dt분의 dv가 자, 이게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에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기말고사에는 커패시터와 관련된 거, 인덕터와 관련된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오hm 법칙을 모르면 우리가 전류 전압 관계를 저항을 놓고서는 해석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자,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도 당연히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분의 형태인데 자, 시간당 변화하는 전압의 변화량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직류 전압원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 미분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처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에 마치 개방된 회로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 다루는 회로들은 대부분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이 커패시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그 커패시터 자리를 개방시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류에 대한 걸 배웠으니까 이번에 이제 전압에 대한 거를 유도해 보는 거예요. 자, 전류가 전압에 대한 미분의 개념이었으니까 전압은 우리가 전류에 대한 적분의 개념으로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전압 VT가 걸려 있고 거기에 전류 IT가 흐른다라고 봤어요. 이랬을 때 자, 방금 봤던 것처럼 IT는 C 곱하기 DT분의 DV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변수 분리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미적분 배웠죠, 작년에. 그러면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V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VT는 자, C분의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전류 I타우에 대한 적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뤘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시간, 그리고 뭐 제로 플러스, 뭐 제로 마이너스, 혹은 t 플러스 t 마이너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은 뭐라고 했었냐면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회로가 켜진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켜지기 전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켜졌고 그리고 나서 시간 t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뭐 구하고자 하는 시점 아니면 내가 지금 관측하는 그 시간을 얘기해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 회로가 자, 안정 상태로 들어갈 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 혹은 뭐 교류 정상 상태와 같이 뭐 중간에 과도기적인 변화가 다 없어지고 나서 이 회로가 안정해지는 응답을 나타내는 그 상태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우리가 봐요. 그리고 자, 지금 이와 같은 뭐 시간에 대해서 신호의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시간을 t 콜 0으로 봅시다. 그러면 얘보다 조금 정말 진짜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를 제로 플러스로 봐요. 그리고 자, 얘보다 조금 전 시간을 제로 마이너스로 봐요. 근데 자,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성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있고자 하는 성질이에요. 근데 자,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이 커패시터가 충전이 되어 있고 얘가 이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그 전압의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얘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순간적인, 자, 그때 순간적인 시간의 개념이 제로 플러스, 뭐 제로 마이너스 혹은 t 플러스 t 마이너스예요. 정말 순간적으로는 이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을 모른다라고 하면 t 이퀄 제로 마이너스의 값, 그러니까 t 이퀄 제로의 값을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다행히 뭐 t 이퀄 제로 마이너스 값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랑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커패시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도 다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커패시터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치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연속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같은 값을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 그 시간 동안에는 이 값이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 개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쓰여져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쓸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요. 자, 적분 구간을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 제로까지로 보고 그리고 t 제로부터 t까지로 보는데 자, 그럼 여기서 t 제로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 회로가 관측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내가 자, t 제로에서부터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t 제로부터 t까지에 대한 거는 내가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t 제로 시간 이전에 이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t 제로부터 이 그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를 초기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처음이니까 내가 관측한 시점이니까. 그래서 자, 이 값을 우리가 앞으로는 자, 초기 값이라고 볼 거예요. 영어로는 뭐 initial condition이라고 할 텐데 자, 초기 조건 혹은 초기 값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언젠가 꺼져 있던, 그러니까 꺼져 있었던 회로가 언제부턴가 켜져 있고 그리고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초기 시간까지 여기 그러니까 그 회로 안에 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 혹은 전압, 전류의 값 그거를 우리가 초기 조건 혹은 초기 값 혹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당장은 이니셜 컨디션이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쪽에서 5장과 아니 6장과 7장에서 이제 회로를 다룰 때 이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 회로가 처음 켜지고 T0의 시간까지 이 커패시터 혹은 인덕터에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자, 그 에너지가 이제 나중에는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6장과 7장에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복잡하니까 좀 여기를 지우고 자, 두 개의 적분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때에 자, 요거를 VT0로 본 거예요. 자, 결국은 지금 이게 나타내는 게 전압값이에요. 그렇죠? 전압값이죠. 전압값인데 그러니까 t 이퀄 t0에서의 전압값이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초기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VT0와 그리고 T0부터 T까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이게 보통 요 T라는 게 이제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특정 시점으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변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얘는 이미 이게 어떤 픽스된 시점인 거예요. 뭐 0이면 0, 뭐 10초면 10초 그런 식으로 픽스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상수화된 값과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의 식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보는 게 원래 그러니까 원래 맞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 이미 알고 있는 초기 조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초기 조건과 그 이후 시간에 축적된 에너지 혹은
전압의 값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여기가 t0이보다는 0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게 자, v0에 대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0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잘 이해 못하더라도 외워야 될 거. 알겠죠? 자, 요거 2개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커패시터를 가로지서로는 전류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KVL을 쓸 때는 앞에서 나왔었던 그 앞에서 나왔었던 그 전류를 시간에서 나눈 이 공식을 써야 돼요. 자, KVL을 쓸 때는 지금 어디였냐? 아니지. 그러니까 KCL을 쓸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커패시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KVL을 써야 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전압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항만 있어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 이것들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전압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결국은 그 회로 안에 흐르는 메쉬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 그러니까 요 공식화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 표현이 다르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 5.3을 봅시다. 지금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VT를 구하래요. 그리고 자, 전류 IT가 주어져 있어요. 자, 전류 IT가 이와 같이 펄스 형태로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 지금 반대로 나와 있는 예제죠. 자, 0까지는 지금 0의 전류를 유지하다가 그리고 A분의 1시간까지는 A의 전류를 유지하다가 다시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턴스 상수가 문제에서 1페럿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커패시턴스 상수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해서 자, 여기 요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의 값을 전류값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A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0부터 t까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A분의 1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제 5.2절로 넘어갈 건데 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5.1과 관련된 내용,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질문 없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5.2 넘어갑시다. 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WC라고 하는 게 에너지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서 우리가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력은 이제 순간 전력이 되는 것이고 자, 순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자, v 타우, i 타우, d 타우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자, 앞에서 이제 전류에 대한 것을 뭐 dt분의 dv 곱하기 c로 봤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전압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2분의 1 CV 제곱이 되더라. 자, 요것도 앞에 거보다는 좀 비교적 덜 중요한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예제를 보면 1페럿짜리 커패시터가 있고 이 커패시터에 자, 10V의 전압이 양단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2분의 1에다가
1 곱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1 곱하고 10의 제곱을 곱해주면 자 50인데 자 에너지의 개념이니까 단위가 줄이에요. 자 요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쉽죠?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터의 전압이 이제 연속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연속의 개념이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여기 회로가 주어져 있고 이제 제로 마이너스, 뭐 제로 플러스와 같은 이제 시간이 드디어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자, 연속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 회로가 뭐 제로 시점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자, 스위치예요. 지금 이 스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마도 자, 아마 처음 보는 학생일 경우 알 텐데 자, 지금 스위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뭐 원하는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스위치를 보면 보통 이와 같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 화살표가 이 스위치의 동작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시간이 써 있어요. 써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t 이퀄 0에서 그러니까 0초일 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 스위치가 동작한다는 거예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스위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 이퀄 0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스위치는 닫혀 있던 스위치예요. 닫혀 있었던 스위치인데 그러니까 닫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스위치인데 t 이퀄 0에서 자, t 이퀄 0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 스위치가 이와 같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개방 회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항상 이러냐? 이거 반대 방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열려 있는 스위치인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안쪽으로 눌려진, 닫혀지는 방향으로 있으면 t 이퀄 0에서 이 스위치가 닫힌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과 시간을 잘 보면 이 회로가 언제 스위치가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회로가 t 이퀄 0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외부라기보다는 자, 독립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지금 에너지가 이 회로에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t 이퀄 0 이전을 우리 봅시다. t 이퀄 0 아니 이렇게 하면 되구나. 자, t가 0보다 작을 때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자, 여기가 닫혀 있어요. 그렇죠? 닫혀 있고 지금 요 회로가 이와 같은 룹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와 같은 룹을 하나 갖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어쨌든 켜져 있는 거지.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는 계속 공급되는 거고 연결된 그 순간 이 회로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자, t가 0보 그러니까 t 이퀄 제로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 자, 0보다 정말 조금 전 시간. 그때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직류 전화번이죠. 직류 전화번이고 그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의 시간으로부터 지금 t 이퀄 제로의 시간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보면은 이 회로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알려줄 거예요 아마 문제에서. 그래서 자 t 이퀄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것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직류 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어딘가에 걸려있는 모든 소재에 걸려있는 전압들이 다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상수 형태예요. 변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값을 갖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영어로는 뭐 DC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 회로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본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커패시터는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큰 룹이 형성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커패시터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류나 뭐 전압을 구하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셈 치는데 근데 실제로 없는 건 아니죠. 있는 거예요. 있고 얘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자, 이 시간 동안은 얘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자, 에너지 저장 소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에너지 저장 소자이고 지금 충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을 하느냐? 자,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노드가 얘와 얘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둘 간에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V라고 하는 그냥 V라고 합시다. V1, V2라고 합시다. V2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 양단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같은 값의 전압이 여기 V2, 뭐 아래쪽은 이제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봤을 때 여기 0이고 그러면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도 V2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길은 끊어져 있지만 V2라는 전압에 의해서 이 커패시터가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게 t equal 0 마이너스라는 시점까지는 이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자, t equal 0 마이너스까지는 그럼 여기가 끊어져 있었고 이게 충전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 자, 그러면 t가 0일 때 스위치가 열렸어요. 그러면 t equal 0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t equal 0에서 열렸고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얘는 열려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길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전화번이 이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 스위치가 열림으로써 이쪽 회로가 그냥 다 끊어진 회로가 돼버렸어요. 남는 거 뭐? 여기만 남아요. 자, 그러면 얘가 과연 전류를 흘릴 거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인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도 있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T가 0 마이너스가 되는 그 시간까지 이 커패시터는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간 이후 t equal 0 플러스의 시간 이후에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시간대에서는 결국 얘에 의해서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에 의해서 이 회로가 전류를 만들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 VS 같은 경우는 직류 전화번이었기 때문에 독립 전화번이고 직류 전화번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VS라고 하는 만큼의 전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류값이 시시각각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개념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 말고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자, 변화한다라는 개념 말고는 자, 지금 t가 0보다 클 때의 시간에서는 얘를 전압원 취급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자, 진짜 스위칭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 정말 찰나의 시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스위칭이 일어난 직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압을 커패시터가 전압에 대해서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VC를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VC라고 본다면 자, VC가 제로 플러스의 시간과 제로 마이너스의 시간에서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이것도 같은 거예요. VC의 제로도 같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로 마이너스의 시간부터 제로 플러스 사이의 시간 동안은 전압값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좀 할까요? 조금 심오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이해가 조금 안 될 소지가 있어서 다 이해가 잘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예제 5.4를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예제 5.4는 보면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자, 독립전화번 6V짜리 전화번이 하나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게 뭐냐면
VC의 T인데 VC의 T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T 이퀄 제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T가 0일 때의 전압값이라는 거예요. 자, T가 0일 때의 전압값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VC의 제로라고. 자, 그리고 지금 그것이 4V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자, V1이라고 하는 것과 VCT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데 자, before and after 스위칭이에요. 스위치가 열리기 전과 스위치가 열린 후에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실제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저항값이 안 주어졌는데 잠깐만요. 일단 풀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t 이퀄 0 마이너스 그리고 t 이퀄 0 플러스 1인 시점에서의 VCT 그리고 V1T죠. 그러면은 V1의 0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V1의 0 플러스가 얼마인지 자, VC의 0 마이너스 그리고 VC의 0 플러스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스위치를 보면은 이 스위치가 t 이퀄 0에서 열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t가 0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스위치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메쉬 커런트가 흐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타당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커패시터가 실제로 끊어져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라기보다 뭐 개방되어 있는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커패시터를 우리가 개방시키고 나서 보면은 자, 결국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고 결국 지금 이런 회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지금 VC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 4V래요. 자, VC의 제로 VC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 4V가 주어졌으니까 자, 전압값이 커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값은 관성의 법칙, 전기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유지된다 그랬어요. 자, VC의 제로 값이 4V니까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그런 관성에 의해서 얘는 안 봐도 4V예요. 이해되세요? 자, VC의 제로값이 주어졌어요. 근데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이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커패시터가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간적인 찰나의 시간 동안은 값이 연속으로 그러니까 유지된 형태로 돼요.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가 4V예요. 그러면 제로 플러스도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4V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자, 여기가 지금 4V였으니까 지금 제로 마이너스의 시간에서 제로 마이너스 시간에서 4V였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위쪽에서의 전압이 얼마일까? 4V겠지. 그렇죠? 4V예요. 자, 끊어져 있지만 얘가 지금 충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압을 양단에 지금 전압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압차만큼의 전압이 아래 위쪽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자, 얘랑 얘랑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R1의 양단에 아니 R2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당연히 4V겠죠. 그렇죠? 여기 4V가 걸려 있는 거 이해되죠? 자, 6V의 전압이 지금 인가되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지금 R1과 R2가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자, R1이 소모하는 전압값은 2V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에서의 값이 2V가 돼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
자, 제로 플러스에 대한 시간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R2에 대한 게 아니라 R1에 대한 거예요. R2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면 약간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R1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져요. 자, 제로 플러스에서는 회로가 끊어졌어요. 이 회로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자, 전류 I가 0이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0V가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5장에, 아니 5장, 6장에서 할 거예요. 자, 커패시터와 전압,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때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이런 전원, 이걸 강제 전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강제 전원에 대해서 나오는 응답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강제 응답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이 에너지 저장 소자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가 고유 응답 혹은 뭐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커패시터가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간 동안 유지된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직료 정상 상태인 경우에 이 커패시터는 자,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커패시터가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마치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화번호로서 동작을 한다. 그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자, 여기 지금 4V라고 왜 안 나와? 여기 지금 이 4V라는 전압이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인데 이게 처음부터 4V냐 아니면 어느 순간 충전되고 나서 4V가 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 자, 일단 이 회로가 처음 켜지게 되면, 자, 원래는 여기에,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어 있죠. 충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0V의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로에 갑자기 6V가 걸리면서 켜졌다라고 보면 순간적으로 이 회로는 전원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4V가 아닌 다른 값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얘가 저항처럼 동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달라져요.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R2와 R1이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이때도 4V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켜졌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켜졌을 때는 4V가 아니라 다른 값을 갖다가 지금 안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얘가 끊어지고 여기 R2에 4V가 걸리고 여기 2V가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얘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때는 뭐 에너지원으로 동작하든 아니면 저항 소재로서 동작하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4V가 그때는 딱 4V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류 정상 상태 들어가면서 이제 충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얘가 끊어진 상태가 되고 이게 저기 R2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 그대로 지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오한 얘기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과 7장에 가면은 좀 이제 개념이 좀 더 깊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5.3인데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직렬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합칠 수 있었고 병렬 연결된 저항을 또 하나의 저항으로 합칠 수 있었죠.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처럼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결론은 꼭 알아야 되니까. 자, 저항을 구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해요. 자,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직렬 연결된 저항은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병렬 연결된 저항은 우리가 역수의 합으로서 구했었어요. 자, 커패시터에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으로 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해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인덕터까지 합시다. 그냥 오늘 아예. 자, 인덕터는 저항과 동일하게 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요.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 합으로서, 인덕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분의 1로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커패시터만 반대인 거죠. 자, 인덕터와 저항은 서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합성 저항 혹은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면 되는 거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것이 우리가 5.3에서 알아야 될 얘기이고, 자, 여기서는 그렇지만 뭐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직렬로 연결된 N개의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C1, C2, 뭐 점점점점 CN까지의 총 N개의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고, 자, 이 커패시터를 N개의 커패시터를 우리가 하나의 커패시터 CS로 만들고 싶어요. 자, 요게 합성 컨덕턴스, 아니 컨덕턴스,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개념이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단자법칙이라는 걸 배웠지만 단자법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 전류 IT가 들어왔을 때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왔을 때 VT가 되는 동일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해 주는 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같은 등가 회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등가 회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자, 결국은 여기 있는 N개의 커패시터를 직렬 연결한 것과 여기 하나의 커패시터 CS가 같은 거겠죠. 그렇죠? 같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회로에다가 KVL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C1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V1, 그리고 뭐 여기는 V2 점점점 VN으로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이와 같은 방향으로 KVL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설정했고 KVL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전압 강화, 뭐 그다음 계속 전압 강화 있고 전압 강화하다가 다시 전압 상승이 있게 되죠. 자, 전압 상승이 딱 하나 있어요. VT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V1부터 VN까지에 대한 합이 총 전압 강화량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식을 배웠었죠. 전압에 대한 공식이, 자,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그냥 맞춘 거예요, 그냥.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여기를 뭐 0부터로 보자라고,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은 개념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봐서 정한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에 대한 i d 타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얘네들이 더해져 있어요. 초기 조건이에요. 그렇죠? 초기 조건이 더해져 있는데 요거는 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0으로 볼게요. 우리가 t 이퀄 0에서 이 회로가 켜져 있지 않았다라고 보면 0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네들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요게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죠. 앞에 있는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얘는 뭐 써 있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0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과, 자,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얘는 일단 내비두고, 자, 요것과 요것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같아지려면, 자, 전류 I랑 V는 우리가 단자법칙에 의해서 같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 같아져야 되는 게 뭐예요? CS분의 1과, 자, 여기 시그마로 표현된 C1분의 1, C2분의 1, CN분의 1의 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커패시턴스는 우리가 역수분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 결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실제 계산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우리가 뭐 저항일 때 뭐 2개짜리 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인데, 여기는 2개짜리 커패시턴스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합성 커패시턴스가 구해진다. 자, 요거는 잘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C1, C2, 그다음에 뭐 CN까지에 대한 커패시터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단자법칙을 만족할 수 있도록 CP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전류 전압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 자, 위쪽이 하나의 노드예요. 그렇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아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I1이라고 아니 I1이란다. I라고 하는 전류가 외부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간 전류가 하나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I1, I2, 점점점 IN의 전류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KCL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류 I, 들어간 전류 I는 자, 이것들 각각이 지금 요 각각의 커패시터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의 값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DT분의 DV라는 것은 계속해서 동일한 값이죠. 자, 왜냐하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의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소자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가 여기에도 각각 다 걸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공통항이 있으니까 공통항으로 묶어주고 나면 나머지 커패시턴스 상수들이 그냥 단순 합으로서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것과 같아지는 자, 이거 됐고 이것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이 오른쪽 회로를 꾸며주면 되는데 오른쪽 회로에 대한 전류 전압 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자, DT분의 DV는 뭐 서로 동일하니까 그러면 같아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과 자, 여기 CP가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결론처럼 자,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커패시터로 합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좀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요거를 하나짜리 커패시터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위쪽에 보면은 2마이크로패럿짜리 커패시터가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얘는 4마이크로패럿이 돼요. 자, 아래쪽 봅시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짜리 마이크로패럿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합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1 마이크로패럿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1 마이크로패럿. 그 다음에 3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그래서 3분의 4 마이크로패럿이 그러니까 이 네 개짜리 병렬 연결된 커패시터의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예요. 그리고 얘네들 각각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역수의 합으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분의 1 페럿이 아니라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겠지? 네, 2분의 1 마이크로페럿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V1T를 찾으래요. 지금 여기서 V1T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자, 여기 1페럿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자, V1의 제로값이 10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갑자기 뭐 앞에서 보지 않았던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여긴 지금 스위치도 없어요. 스위치도 없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V1T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시점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그러니까 T가 0보다 일단 커야 되는 거예요. 같아도 되지만 그때의 V1T를 구하래요. 그리고 추가로 주어진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주어졌어요. 이게 뭘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적분 더하기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했었어요. 자, 여기서 여기 t0 대신에 지우가 있어요. 자, t0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적분 더하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국 v1 제로라고 하는 게 이게 v1 t인데 자, t 이퀄 0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자, 이 값이 10V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저 값을 초기값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초기 조건, 초기값.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 초기값 10V가 주어졌어요. V1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뭐 문제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봅시다. 지금 서로 커패시터가 두 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도 직렬 연결이죠. 하나의 룹이니까. 그러면 자, 3 곱하기 사인 2t라고 주어진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압값이에요.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이 붙어 있어요. 자, 교류 전원을 인가해 준 이유는 여기 회로가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전압값이, 그러니까 직렬,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지, 상수값이면 우리가 전류가 0이라고 그랬어요. 커패시터에서는. 그래서 자, 커패시터에 전류가 흐르려면은 요 전압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이 회로에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류 전원을 인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교류 전원이 인가되었구나, 전류가 흐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1페럿, 2페럿, 그리고 2페럿 총 3개의 저항이, 아니,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수분의 합으로서 우리가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CS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2분의 1 페럿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류 I를 구할 건데, 자,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설정했고, 전류 I를 구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혹은 지금 외우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자, CS 곱하기 DT분의 D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잖아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던.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압값에다가 우리가 3 사인 2t를 넣어주고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 2분의 1 페럿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전류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3 코사인 2t 암페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자, 1페럿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1이에요. 그럼 이제 전류 구했으니까 이것의 적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V1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V1T라고 하는 거는, 자, 원래는 지금 보면은 자,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뭐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되어야 됐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 더하기 V1의 제로의 합으로서 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V1의 제로값이 쓰여진 거고, 그리고 자,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 전류에 대한 적분이 여기 이렇게 쓰여졌죠. 자, 뭐 적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적분값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자, 여기 뭐 그러니까 지금 요게 구해야 되는 V1T에 대한 값이에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값은 자, 요게 답이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T 이퀄 0일 때는 10V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초기 조건을 사용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까지 나오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전류에 대해서 줘보는 건데,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있는 우리가 전압값을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전류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풀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전류랑 같은 전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전류도 구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었던 3코사인 3코사인 2t라고 한 전류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라는 거. 알겠죠? 자, 뭐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맞게 풀었다. 자, 요 개념 잘 기억합시다. 자, 원래 공식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그 초기 값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냥 진짜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직접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 회로 책에서는 초기 조건이 주어져요.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넘어가는데, 자, 인덕터예요. 인덕터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 일찍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지금 그 전에 참 질문 있어요? 커피스터 관련해서? 없어요? 용범이 질문 없어요? 뭔가 있어 보였는데. 자, 인덕터 봅시다. 자,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장,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자, 뭐 전기와 자기가 서로 이렇게 유도되죠.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자,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게 있듯이 자,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매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면 그게 자기장을 유도해요. 그리고 자기장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장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움직이면 그것이 또 전류를 유도해요. 자, 그게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 자, 여기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요. 뭐 자기장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예요.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뭐 암페르가 뭐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했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요 인덕터에 대한 인덕턴스 상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 인덕턴스 상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솔레노이드 코일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둥근 원형 통에다가 뭐 구리선 같은 걸 감아서 우리가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마치 전자석처럼 동작을 해요. 탐구 생활 안 해봤어? 요즘은 그거 없나? 뭐야, 검정고시 출신은 아닐 거 아니야. 초등학교는 다 나왔잖아. 해, 안 해? 요즘 그런 거. 안 해? 해?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고 해. 자, 뭐냐면, 자, 이런 막대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기선, 전선을 감아놓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게 마치 자석처럼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얘 지금 그러니까 지금 효일의 형태가 있고 지금 감겨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의 성질을 가져요. 그게 여기 있는 지금 매그네틱 필드를 형성한다는 얘기고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이때에 자, 여기 이걸 감는 수 얼마나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나 촘촘하게 감냐.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자석의 세기가 커져요. 그리고 인덕턴스 상수의 크기가 커지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플럭스 링키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러니까 요 자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속의 숫자에 자속에다가 여기 감는 숫자를 갖다가 곱해준 것만큼은 되고 그것이 L 곱하기 I로서 우리가 정의가 된다. 요거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또 너무 큰 주제여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론. 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커패시터를 다룰 때 커패시터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전압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인덕터에 대한 전압을 우리가 정의하는 공식이 자,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거기에 인덕턴스 상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얘는 자,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자, 상수성 형태의 전류가 인가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는 전압값이 0이에요. 자, 전압값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소자의 양단에 전압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얘가 이상적인 도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락회로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여기 인덕터는 마치 숏 서킷으로
그러니까 단락회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직류 정상 상태에서.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 문제들이 좀 나와요. 지금 보면은 전류 IT를 자 0에서 시작해서 다시 뭐 A분의 1시간 되면은 뭐 1로 바뀌는 이런 전류를 흘려줬어요. 자, 전류를 흘려줬고 우리가 자 인덕턴스 상수의 단위는 우리가 헨리라고 써요. 커패시터는 우리가 페럿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헨리 단위를 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때에 전압을 구해보게 되면 자,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 그러니까 DT분의 DI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전류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때는 전압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전압값이 0 이전과 A분의 1시간 이후에는 0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기울기가 AT니까 요것을 시간에서 미분하게 되면 전류값이 A가 되겠죠. 그리고 인덕턴스 상수가 1이니까 1을 곱했을 때 그냥 A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A가 0부터 A분의 1시간까지는 A가 나오는 형태가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가 자, 우리가 전류에 대한 것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아니, 잠시만요. 자, 전류에 대한 것을 유도해야 되죠. 자, 지금 결론 이거예요. 전류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이라서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 그리고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쓰게 되면 초기 값으로 쓰게 되면 IT0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상수값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게 묘하게 헷갈려. 응? 앞에서는 그 뭐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전류를 구하게 되잖아요. 전압에 대한 미분을 전류를 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 적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거는 정말 잘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5.8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전류를 구하래요. 그리고 뭐 여기 T가 A분의 1일 때 그리고 뭐 1L짜리 인덕터 걸려 있고 방금 앞에서 구했었던 거에 이제 반대 개념이죠. 자, 전압이 주어져 있는데 0의 전압으로 가다가 A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0이 될 때까지는 시간 0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t0가 0일 때까지는 우리가 이 값이 자, a분의 그러니까 t0를 그러니까 다시 t0를 0으로 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t0가 어디로 설정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t0를 0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t까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0부터 t까지에 대한 시간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해서는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v 타우 d 타우를 하고 L분의 1을 써주게 되면 그 값이 1이 되더라. 자, t0가 0인 경우에 자, t0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값을 나누는 건데 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 그리고 t0부터 t까지에 대한 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는 값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 제외시키고 자, 0부터 지금 t0까지 그리고 t0부터 t까지 그러니까 a분의 1 시간까지로 나눠서 풀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t0라는 시간을 어디에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봅시다. 지금 5.5인데 이러다가 오늘 5장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조금 빨리 끝나긴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 지금 5장이 다 끝날 거예요. 5장 남은 게 지금 5.5절에 있는 에너지 관련된 거 하고 나면, 자, 이거 한 장짜리죠. 끝나고 나면 지금 5.6절에 인덕턴스 상수의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게 나와요.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을 다루는 것과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류 정상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DC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했어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우리가 단락회로로서 취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DC 스테디 스테이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몇 개 하고 나면 사실 이것도 금방 끝나요. 그리고 뭐 싱글러 서킷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안 다룬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제외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제외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뭐 문제 푸는 데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실습을 할 거잖아요. 실습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우리가 항상 저항을 하나 정도 붙여줘야 돼요. 모든 회로에. 작은 저항 하나 정도를 붙여줘야 얘가 이런 싱글러 서킷이 안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9절은 시험 범위는 포함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실용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항상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그 패스웨이 중에 저항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다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패시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항을 달아주지 않고 그냥 전원에다가 바로 인가를 시켜주게 되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터져요. 터지기도 해. 예. 그리고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를 우리가 실험을 할 건데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방향으로 잘못 걸리게 되면은 LED가 망가져요. 뭐 망가지는 거야 사실 뭐 그냥 뭐 다시 교체하면 되는데 그 LED 뭐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한 10원, 20원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나 인덕터 같은 경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뭐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하게 되면 뭐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5.9절 딱 한 장 빼고 배우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을 넘어갈 건데 자, 6장에 대해서는 넘어가기 전에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이게 공업수학이 이제 그러니까 공업수학을 미리 배웠으면 거기서 그 미분 방정식 푸는 게 나올 텐데 공업수학이 지금 2학기에 배치가 그러니까 2학기에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1학기에 선형대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행렬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제 1학기가 1학기 때 공업수학, 2학기 때 선형대수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가르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는 공업수학, 그러니까 2학기 다룰 공업수학에서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거를 깊이 있게 배울 거고 나랑은 정말 지금 이번 학기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할게요.